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려시대의 괴짜 승려인 신수의 기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낙수 남쪽에 작은 암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암자에는 신수라 불리는 중이 있었다. 신수는 파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로 원래 풍족한 전답과 재물로 걱정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신수는 그 많은 전답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다 주더니 남아있는 재물 또한 일가 친척에게 주어버렸다. 모든 가산을 털어버린 후 신수는 절에 들어가 불자의 삶을 시작하였다. 신수의 이런 행동은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했으나 중이 된 후에 괴팍한 행실로 인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다. 머리를 깎고 중이 된 신수의 행실은 망나니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중이면서도 육식은 물론 술을 즐겼고 게다가 계집까지 가리지 않고 탐하였으니 사람들로부터 괴팍한 중이라는 소리를 들을만 하였다. 하지만 신수는 사람들의 이런 말에는 신경 쓰지 않고 매번 태연자약하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사리사욕에 서로 얽히고 설켜 좋은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고운 계집을 보면 음심을 품으나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참으며 번뇌를 일으킵니다. 허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여 먹고 싶은 것은 바로 먹고 탐하고 싶은 계집은 바로 취하여 마음의 번뇌를 없애버리니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어디 있소? 이렇게 호탕한 신수였기에 사람들은 그를 미워할 수만은 없었다. 오늘도 신수는 시주 바랑을 가득 채우고 마을을 돌아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젊은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냥 지나칠 신수가 아니었다. 더욱이 그 여인의 자태는 고혹하기 그지없었다. 신수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그 여인의 뒤를 밟았다. 여인은 신수가 쫓아오는 것을 알아챘는지 살며시 뒤를 돌아보는 듯 하더니 걸음이 빨라졌다. 신수는 여인의 뒤를 쫓아가며 마냥 마음이 설레었다. 여인은 마침내 자신의 집인 듯한 곳으로 들어갔다. 신수가 멈춰서서 살펴보니 그 집은 늙은 성웅의 집이었다. 성웅의 집은 워낙에 가난한지라 신수는 시주를 다녀도 그곳엔 들르지 않았다. 저런 성웅에게 저리 젊은 부인이 있었다니. 웬만한 마을 사정을 꿰고 있는 신수였지만 성웅의 부인에 대해서만은 여지껏 몰랐던 것이다. 아이 참, 이 영감은 또 어디를 간 거야? 살인문 너머로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수는 그 소리에 성웅이 없음을 알고는 자신있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시주 좀 하시오. 여인은 방에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신수는 방이 들여다 보이는 쪽마루에 걸터 앉으며 다시 한번 소리쳤다. 시주를 하시오 극락왕생 하소서. 여인은 방 안에서 신수를 바라보았다. 신수 또한 방 안을 살펴보고는 여인을 바라보았다. 시주 좀 하시지요. 무엇이 있어야 시주를 하지요. 허허 성웅은 어디 갔소? 신수는 슬그머니 여인 앞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아마 나무하러 갔나 봐요. 나무하러? 그 늙은이가 얼마나 고될거? 신수는 한 발 한 발 옮기더니 어느덧 방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은 신수의 눈치를 보며 잠시 뒤로 물러나는 듯 하였으나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신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다 그놈의 가난 때문이지요. 내 그 가난을 면할 방도를 일러줄 터이니 내 말을 듣겠소? 신수는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은밀히 말했다. 진짜로 그런 방도가 있습니까? 여인의 물음에 신수는 덥석 여인의 손을 잡았다. 에구머니. 여인은 갑작스러운 신수의 행동에 손을 빼려고 했다. 어허 이렇게 젊은 여인을 고생시키다니. 내가 그대의 가난을 면하게 해주겠네. 신수는 이렇게 말하고는 여인을 끌어 자신의 품에 안았다. 여인은 신수의 품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을 쳤으나 이미 작정을 하고 덤비는 사내의 힘을 당할 수는 없었다. 신수와 여인이 집안에서 한참 은밀한 정분을 쌓고 있을 무렵 성웅은 산에서 나뭇가지를 가득 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허기진 배를 참으며 겨우겨우 집에 돌아와 보니 못 보던 남정네의 신발과 함께 마루에 아무렇게나 놓여진 시주 자루가 보였다. 필경 신수였다. 여색을 밝히기로 소문이 자자한 신수임을 직감한 성웅의 눈은 서리빨같이 날카로워졌다. 성웅은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들이. 성웅은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둘을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성웅은 마음을 돌렸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젊은 것이 오죽하면 다 내 잘못이지, 내 탓이야. 성웅은 무거운 나무찜을 지고 온 데다 마음까지 무거워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방 안에서도 인기척을 들었는지 허둥대는 듯 하더니 잠시 후 신수와 아내가 함께 나와 집 밖으로 도망쳤다. 성웅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답답하고 다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한숨만 내쉬었다. 잠시 후 성웅의 아내가 돌아왔는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내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상에는 하얀 쌀밥에 고깃국이 김을 모락모락 내고 있었다. 진지 드세요. 성웅의 아내가 말했다. 성웅은 울컥 화가 났다. 진지 안 드세요? 성웅은 재차 말하는 아내를 보았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불쌍한 것, 내 탓이지, 내가 못난 탓이야. 아내를 팔아 밥을 구걸해야 하는 이 가난이 죄지. 성웅은 체념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며칠을 굶은 탓에 성웅은 밥상 위에 밥을 마파람에 개는 감추듯 먹어치웠다. 성웅은 그런 자신이 민망스러운 듯 살며시 아내를 바라보았다. 성웅이 밥 먹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 또한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 서로 피식 웃고 말았다. 성웅의 화는 어느새 웃음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다음 날 성웅은 나무를 하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비웠다. 신수는 그 사이 성웅의 집을 찾아와 그의 아내와 실컷 즐기고는 또 시주자루를 놓고 갔다. 성웅은 이제 화도 나지 않았다. 오히려 늙은 남편을 먹여 살리려는 아내의 몸부림이 애처롭기만 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가면서 신수는 성웅의 아내에게 쏟는 정이 날로 깊어만 갔다. 매일 찾아가는 신수였지만 혹 자신이 못 가는 날이면 다른 사람을 시켜 먹을 것을 전해주었다. 그리하여 성웅의 집 굴뚝에도 매일 연기를 뿜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일이 이쯤 되자 성웅과 신수의 일이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화제가 되었다. 성웅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내가 못난 탓이라고 자책하며 무시했지만 신경이 전혀 안 쓰일 수는 없었다. 더욱이 요사이 아내의 몸이 나날이 달라지자 성웅으로서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차마 그대로 마을에서 아이를 낳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른 아침 성웅은 신수가 있는 절을 찾아갔다. 마침 신수가 성웅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아니, 이 새벽에 여기는 어인일이오? 신수는 성웅을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사이 집사람의 모습이 나날이 달라지니 이를 상의하고 싶어서. 성웅이 이제 신수를 자신들을 돌봐주는 존재로까지 여기게 되었다. 물론 신수에 대한 미운 감정 같은 것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리로 와서 살게나. 신수는 생각하고 말고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이곳으로 들어오라고. 신수의 태연한 대답에 놀란 듯 성웅이 말했다. 그래, 이곳에서 같이 살면 되지. 성웅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안 그래도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들어와 살라니. 번뇌에 헤매는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 없네. 성웅의 생각을 간파한 신수가 말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우리가 묵을 방이 없지 않은가? 내 방에서 함께 살면 되지. 신수의 태연한 대답에 성웅은 어리둥절하였으나 잠시 후 그런 신수가 든든하게 생각되었다. 내 곧 옮겨오도록 하겠네. 그날로 그들은 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성웅이나 성웅의 아내도 절의 행자에게 눈치가 보였으나 행자가 전혀 개의치 아니하며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주니 마을에서의 생활보다 절에서의 생활이 더 편해졌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처음에는 손가락질을 하더니 점차 신수의 태연한 태도를 지켜보며 그의 특이한 사상, 즉 원하는 것을 바로 취하여 번뇌를 없앤다 라는 사상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오히려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는 사이 세월은 잘도 흘러 그들 사이에 아이가 둘이나 생겼다. 이젠 그들에겐 가족 같고 친구 같은 친밀한 감정이 생겨 아이를 놓고 서로의 아이라고 농까지 하며 지내게 되었다. 한 방에서 5 식구가 도란도란 살더니 돌연 제일 젊은 아내가 병이 들어 몸져 눕게 되었다. 이에 신수는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날이면 날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옷으로 성웅의 아내를 위로했다. 하지만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런 지극정성 속에서도 성웅의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늙은 것에게 와 온갖 고생만 하더니 이리도 무심하게 먼저 간단 말인가. 성웅은 눈물로 탄식하더니 경을 외고 있는 신수에게 말했다. 그래도 자네 덕에 얼마간은 호강하였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참으로 덧없는 인생이지. 자네 덕에 이만큼 살고 자네 덕에 이만큼이나마 번뇌라는 것이 초월할 수 있었으니 더 이상 여한은 없을 걸세. 성웅과 신수는 그렇게 아내를 애도하며 장례를 지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며칠 후 성웅이 신수에게 불쑥 절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집사람도 없는 이 마당에 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면목이 없네. 아니 무슨 말을 그리하나? 우리가 이제껏 형과 아우같이 여기며 수년을 살았거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나를 버리고 간단 말인가? 성웅의 말에 신수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아니, 내가 어찌 자네를 버린단 말인가? 다만 이젠 더 이상 염치가 없으니. 어허, 무슨 쓸데없는 소리. 그럼 내가 자네의 부인을 취하는 대가로 자네를 돌봐주었단 말인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네. 그럼 문제 없지 않은가? 내가 싫어진 것이 아니라면 쓸데없는 소릴랑 입에 담지도 말게. 신수는 이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 뒤 둘 사이는 더욱 돈독해져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웠다. 세월이 흘러 성웅이 점점 기력을 상실하니 신수는 성웅을 더욱 정성껏 돌보았다. 그러다가 결국 성웅이 세상을 뜨니 신수의 애절한 곡에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후 신수 또한 노쇠해지는지 예전처럼 색을 밝히거나 술을 즐기는 일이 없어졌다. 사람들이 물으면 신수가 웃으며 답하였다. 내 오늘까지 색과 먹는 것을 실컷 즐기고 나니 이제 내 마음은 아무런 사심이 없고 아무런 소원이 없소. 그러하니 이 마음이 열애의 마음과 같다 하지 않으리.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여 한번 죽으면 그만인 것을 그저 손 안에만 취하려고 하니 평생을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오. 신수는 후에 크게 득도하여 극락왕생하였다. 성웅의 아내에게서 얻은 두 아이는 그런 신수의 생을 끝까지 지켜주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요즘의 시대에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의 팽배로 사리 사욕만 가득 채우는 일련의 사태 등을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